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댕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문 손잡이를 좀 파워포인트 디자인, 그러니까 표지 쪽 디자인에 활용을 해보고자 그 컨셉을 가지고 왔던 시간인데요. 결국은 기본은 그냥 도형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 기본 도형에서 어떤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거나 또 입체 효과를 주는 것, 그리고 이 하단 쌓인물 같은 경우에는 도형 빼기를 통해서 쉐이프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기능들이 활용이 되었던 디자인 시안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문 손잡이 그 부분을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방문이 기본 베이스로 슬라이드 배경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래는 슬라이드 배경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형을 통해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완성 시안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쪽 방문 틀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저는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 나머지 이제 방문, 실제 방문의 영역을 좀 구분 짓는 그 작업 과정에 있어서 슬라이드 배경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도형 삽입을 통해서 뭔가를 작업하는 것보다 하나의 도형을 두 개를 복사를 시켜서 구분 짓는 것이 작업 효율성에 있어서는 더 편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배경을 채우는 방식, 기존의 디자인 탭에서 배경 서식 이쪽에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삽입해서 직사각형을 삽입해주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은 윤곽선은 없고 당연히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림 채우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방문이니까 방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우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서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놨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도형 채우기의 개념에서 그림으로 도형을 채우는 그런 과정에 온라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기능들이 파워포인트 2013부터는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2010 버전부터는 아마 이 기능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 버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 아니죠, 픽사베이와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채워주셔도 되지만,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하신 이후에 크기 조정이나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그 방식이 추가로 이제 도형 안에 사진을 채워 놓는 것보다는 더 편하실 거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줬고요. 이 도형을 추가로 하나 복사를 해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만 조금 작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앞서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원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효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도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간격이나 흐리게 정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기획자, 작업자의 생각으로서 얘는 그냥 문틀이야, 얘는 문짝이야, 그렇게 구분을 짓고 디자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와 같든 안 같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의도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에서 이번에는 원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없고 일단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라데이션 쪽으로 가셔서 선형 그라데이션 아무거나 뭐 사선이어도 좋고요.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형 서식, 도형 옵션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이나 색상이나 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책을 아마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중지점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뭐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얘가 아마 화이트, 그리고 얘는 뭐 그레이 색상, 그리고 얘도 뭐 화이트, 그리고 얘도 뭐 그레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중지점과 색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저도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원본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작업의 과정은 뭐 이러했다라는 것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입체적으로 좀 표현해 보는 게 아무래도 방문의 손잡이의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 그리고 둥글게 선택을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뭐 그 값들만 조금 뭐 수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음영이나 그림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개체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뭐 형태만 조금 뭐 찌그러뜨려 주시고 색상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그레이 색상,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좀 굵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잡이의 핵심적인 형태도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일단 복사해 주시고, 얘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단 형태를 바꿔줄 거예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라데이션으로 지정했던 거나 3차원 입체 서식을 지정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모양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일단 90도 회전을 시켜주시고 길쭉한 손잡이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게 처리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얘를 노란색 포인트가 있죠. 네,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데 얘를 움직이셔서 위치를 변경하시는 방법으로 그 곡선의 형태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얘를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뭐 작업을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열쇠고리 모양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냥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편의상 일단 그냥 복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만 놔둬도 뭐 기본 컨셉으로 잡았었던 방문 그리고 방문 손잡이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걸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재미없잖아요. 여기에다 그냥 제목 텍스트만 넣어주는 것으로 끝내면 좀 심심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마무리 지면 너무 특색이 없으니까
원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호텔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시면 손잡이에다가 사인물을 이렇게 걸어두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역시도 기본 도형을 활용을 할 건데요.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주 사용하는 그 도형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요.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정답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간만 회전을 시켜주는 게 딱딱 라인을 맞춰서 뭐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뭐 직사각형을 하나 더 삽입해서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해주고 쉐이프 기능의 도형 빼기를 통해서 잘라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그 방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렇게 이 사인물하고 결국에는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그 끈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구멍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원을 하나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병합 빼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 형태만 남게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던 게, 꼭 뭐 쉐이프 기능 그것만 활용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챕터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게 전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전편집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꼭지점 모서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으로도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뭐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형태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그런 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전편집이 더 간단한 것 같아, 또는 뭐 쉐이프 기능이 난 더 편해,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기능들을 자주 쓰시다 보면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쉐이프 기능을 즐겨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뭐 새로운 도형을 만들고 뭐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뭐 스타일에 따라서는 전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얘도 삐져나와 있네. 얘도 저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한 게 쉐이프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전편집이 이런 약간의 단점들은 있어서 아마도 저는 쉐이프 기능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원도 원 부분도 빼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상에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끈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약간 맞지 않게 되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도형에서 곡선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일단 해주시고요. 도형의 특징은 이렇게 클릭하는 때마다 그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대충 막 클릭을 해서 그렇지만, 도형, 곡선, 그리고 원하시는 뭐 표현하시고자 하는 선의 형태로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클릭했던 지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이 곡선의 형태로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캐치를 하셔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마치고자 하시는 위치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색상을 좀 바꿔주시고요. 기본 색상을 이용하셔도 되고 두께도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보거나 알고 있는 것들도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 손잡이의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배치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새로 앞서 요 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곡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복사하신 다음에 좌우 반전시키고 뭐 전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라인의 형태를 바꿔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기능들을 어떻게 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응용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의 개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순서를 바꿀 때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위치도 약간만 조정해 주고, 매듭 부분도 동일하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곡선이나 일반 선이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레드로 두께를 늘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만드는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본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만드는 방식은 그러했다라는 것들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얘는 뭐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림자 효과, 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정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도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그림자의 간격이나 그리고 흐리개 값, 뭐 이런 부분들을 2개 정도의 부분들 값들만 수정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본에서 보시면 요 모양을 뒤쪽에 추가로 하나 더 배치를 했는데, 그거는 뭐 복사해서 색깔만 바꿔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도 배치 순서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참 뭐 골치 아프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회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는 얘도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선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형을 또 추가를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분 뭐 잘라내 주시고, 이런 부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병합 빼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목 정도만, 얘는 편의상 복사해서 오게 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뭐 과정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본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방식은 결국에는 도형이 기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도형에서 형태를 바꾸는 것들은 뭐 전편집이나 쉐이프 기능을 통해서 잘라내고 변형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뭐 오늘 뭐 문고리 같은 경우에 컨셉으로 메인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입체적인 형태들 그런 것들 또한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 효과 중에서 뭐 3차원 서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의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드세요? 라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게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컨셉을 갖고 만드는 것들을 자주 못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드는 건 쉽지만 아이디어를 이제 얻고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어려운 것들을 복잡한 것들을 찾아내고 뭔가 색다른 것들을 얻어야 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주변에 제가 이렇게 방문 손잡이를 컨셉으로 표지 디자인을 해본 것처럼 주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런 것들을 한번 파워포인트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궁금증, 호기심을 갖고 해보시면 좋은 디자인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